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품사 성분을 선생님이 요 진도 나가기 전에 외우라고 숙제로 내줬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외운 내용을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는 우리말이랑 달리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는 자리 언어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리 언어. 조금만 확대해서. 자, 그래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영어의 말은 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좀 힘들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문장의 위치에 어떤 품사 성분이 오는지 알아야만이 동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동사를 꼭 찾아라. 그러면 이제 형식이 구분이 되면서 해석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품사 갑니다. 품사에는 우리가 8가지, 8품사라고 해요. 8가지 품사가 있어서 8품사. 자, 명사는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사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선생님이 읽어나간 사람, 사물, 장소 등의 그런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다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명사라고 하는구나.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명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명사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2형식을 봤을 때 주어가 나오고요. 2형식 동사가 나오고요. 주격 보어가 나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럼 이 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이 선생님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요 자리, 주어라는 이 자리에, 동사 앞에 있는 이 자리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고요. 2형식 동사 뒤에 있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전치사 뒤는요? 자, 전치사의 종류는요, in이 있고요, of가 있고요, 다양하게 많아요. for도 있고 from도 있고. 근데 그 뒤에 오는 명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길게 쓸 줄 알고 긴 문장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괜히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과, 자, 대명사 갈게요. 대명사 역할 역시 똑같습니다. 요렇게. 자, 선생님이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전치사 뒤에 오는 것도 똑같아요. 전치사 뒤 위치, 전치사 뒤에 뒤 자리 위치, 요거. 자, 그 다음에 동사 정말 중요하죠. 동사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나는 먹는다 라는 거는요,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동작을 취하는 거죠. 요거예요. 그러면 I eat, 뭔가를 먹겠죠. 여기 목적어가 나오겠죠. 요런 것들. 다음에 형용사는요, 자, 명사 수식하고요, 보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자,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주어랑 동사, 2형식 동사랑 주격, 보어가 오는 2형식 문장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주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격, 보어라는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도 되고, 우리는 이제 뭐도 했어요? 형용사도 했어요. 그럼 형용사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보어는요, 2형식만 있나요? 아니죠. 5형식도 있죠. 자, 5형식의 형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자리가 좁으니까 밑으로 갈게요. 주어가 왔어요. 5형식 동사가 오면요, 5형식은 문장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 요렇게 네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게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우리 지금 배웠어요. 명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자리 뭐 들어가요? 그쵸, 명사 들어갑니다. 왜? 위에서 우리 봤어요.
명사가 하는 역할,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역할 한다고. 그리고 보어 역할도 한다고. 그쵸? 아까 주격 보어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명사도 들어가고요. 형용사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목적격 보어 나왔어요.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명사 나오고요. 형용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 들어갈게요. 부사는요,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 부, 동, 문. 형부랑 나랑 같은 학교 동문이더라. 자, 뭐겠어요? 형용사죠. 뭐겠어요? 부사입니다. 뭐겠어요? 동사고요. 뭘까요? 문장 전체예요. 얘네들을 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형부 동문으로 얘네들을 수식하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죠. 부사가 역할이다. 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명사만 온다고 해서 명사가. 자,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있다 없다? 혼자 못 쓰여요.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의 앞글자만 따서 전명구다. 전명구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자, 접속사 갑니다. 근데 사실 이 전명구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코멘트를 달아줄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분을 들어가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접속사는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와 단어라는 건 한 단어예요. 뭐 먹다의 it과 have,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구는요, 긴 건데, 긴 내용, 두 단어 이상인데, 두 단어 이상. 절도 마찬가지로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근데요, 얘는요, 동사가 없고요. 얘는요, 동사가 있어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탄사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뻔히 아니까. 뭐예요? 놀란 표현, 슬픈 표현, 기쁜 표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감탄사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하자면 감탄사, 그냥 부사에 속해요. 자, 갈게요. 문장 속에 품사 할 거예요. 선생님이 요것처럼, 방금 요것처럼 아래도 할 거예요. 자, Eric and his brother라고 돼 있거든요. and 요렇게 갈 거거든요. 연결사 혹은 접속사라고 합니다. 연결사 혹은 아래처럼 접속사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명사가 뭐 있어요? 이 a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and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7번에 접속사에서 단어와 단어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ve라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동사 나왔어요. 그렇죠. live는요, 살다라는 건데 어떤 특정 장소에 산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in이나 at을 써서 표현을 하죠. 어디 살아요? 나 서울 살아. 에릭과 그의 형은 서울에 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볼게요. 전치사예요. 이는. 그죠?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왔어요? soul이라는 명사가 나와서 전명구를 이루고 있다. 그럼 선생님, 이 전명구는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수식어거든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어요. 얘는요, 전명구라고 했죠? 얘는 수식어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전치사는 항상 나오면 뒤에 명사를 확인해주는 작업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셨으면 그 전치사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그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럼 전명구죠. 전명구, 얘는요, 수식어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굴 수식하는데요? 얘는요, 형용사가 얘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명사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그다음에 형, 부, 동, 문을 꾸며요. 그러면 얘는 이럴 때는 형부, 동문 이 네 가지를 꾸밀 때는 당연히 부사의 역할일 거고, 명사를 꾸밀 때는 당연히 형용사의 역할이겠죠. 근데 이 명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성분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in Seoul이라는 이 전명구는요,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형부 동문의 동을 꾸미고 있네요. 동사를. 그죠?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Oh, your sister is really smart라고 돼 있어요. 너의 동생은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똑똑하대요. 감탄사 나왔습니다. Your sister, 그죠? 대명사인데 얘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소유격은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다? 명사가 나와서 한 덩어리의 명사로 봐주는 거죠. 명사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is가 동사고요. really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줄 거예요. smart는요. 주격 보어. 한글로 쓸게요. 주격 보어. 주보. 그죠?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오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랑 구조 분석하면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음 봐야 될 게 구와 절인데 이거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차이를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동사가 있냐 없냐. 동사가 있다면 절이고요. 동사가 없다면 구예요. 여기 보면 구와 구, 절과 절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분을 해야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구는 단어와 단어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볼게요. A beautiful girl이라는 이 세 덩어리에 단어로 연결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어는요 관사예요. 관사라고 하죠. 부정관사라고 합시다. 부정관사. beautiful은요 형용사예요. girl은요 명사네요. 자, 여기에 자 덩어리 몇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세 덩어리요. 세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세 단어 이상? 아니야. 세 덩어리 이게 세 덩어리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한정해서 외워버리니까 쓰진 않을게요. 아무튼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쵸? 근데 뭐예요? 동사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구라고 표현을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절은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볼게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는 표현에 뭐 있어요? 자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예요 이번에. 근데 뭐가 있어? 그렇죠. am.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동사가 끼워져 있네. 그러니까 길어요. 긴 문장이에요. 긴 문장인데 동사가 있다 그럼 얘는 절. 동사가 없다 그럼 얘는 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가면 서브노트라고 선생님이 살짝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명사상당어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되게 많이 쓰이게 되는 듣게 되는 그런 고급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자, 명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한 단어예요. girl 이런 거. 근데 명사 구라는 거는 a beautiful girl이에요. 그러면요, 명사 절은 뭐예요? A beautiful girl is kind. 그 여자가 예쁘기도 한데 아름답기도 한데 예쁘기도 한가 봐. 이런 거죠. 그걸 우리는 명사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명사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girl 하나예요. 근데 명사 구는요. beautiful girl이겠죠. 근데 명사절은요. 좀 길겠죠, 당연히. beautiful girl is smart. beautiful girl is smart is fact 이거거든요. 자, beautiful girl is smart. 그 아름다운 소녀가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지만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대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냐? 동사 2개 이상. 자, 어디 있어요? is 이렇게 동사가 2개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요 접속사가 없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
명사절을 이끌고 있을 거야 라는 표시의 접속사가 요렇게 되면서 요 덩어리가 뭘로? 주어로 오는데 여러분들 옆에 보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품사가 명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명사밖에 없는데 그 주어 자리에 명사절로 와버렸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명사상당어구가 하는 역할은요. 명사가 하는 역할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that a beautiful girl is smart. 이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요? The fact is that a beautiful girl is smart 하면요. 이거 전체가 뭐예요? 보어 자리에 온 거고요. 자, 목적어는요. 목적어로 쓰일 때는요. He believe that a beautiful girl is smart 하면 자 볼게요. 그는 believe니까 s가 붙어야죠. he가 3인칭 단수니까 그는 believes 믿었어요. 타동사거든요. 목적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elieve의 목적어다. 이렇게. 자, 지금 보면요. 주어 역할하고 있죠? 보어 역할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자, 하나 더 할까요? 선생님, 그럼 전치사 뒤에는 어떻게 쓰여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는요, 전치사는요, 이렇게 뒤에 명사구, 명사절이 오는데 일단 절을 표현할 때 that을 쓸 거예요. 이 that은요, 앞에 전치사 in을 쓸 수 있거든요. 이때는요, in that이라는 건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in that. 자, beautiful girl is smart. 그 아름다운 소녀가 영리하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 누구 이렇게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정리를 좀 잘 하셔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쓰인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요. 동사는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동사? 일반 동사에서 그리고 비동사에서 그러니까 크게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어진다 이런 거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옆으로 다음 장으로 성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옆으로 넘어와서 자, 성분이라는 건 아까 품사라는 건 사자로 끝나는 걸 우리는 품사라고 했어요. 팔품사. 자, 그러면 성분이라는 건 뭐다? 이렇게 어로 끝나는 것들.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반대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와 대명사예요. 그럼 수어는요 동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건요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보어는 명사 형용사 들어간다는 거. 아까 우리가 성분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사실. 품사를 잘 외웠다 그러면 반대로 성분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주어는 이렇게 은는이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랑 목적어는 을를 붙여서 이런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어는 볼게요. 동사인데 동사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뭘로? 비동사와 자,
이렇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와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 또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길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쓰이는 것보다 수어에는 이런 품사가 들어가고 품사가 하는 역할들은 이런 성분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수식어에서 수식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수식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뭐뭐 있느냐, 지금 선생님이 전명구만 이렇게 써놨는데 다시 설명을 좀 하면요, 형용사가 있고요, 수식어엔 부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명구가 있는데 형용사 부사의 설명을 끝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그래서 수식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또 뭐 보어 자리에도 오기도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뭐 한다? 형용사도 수식어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부사는요 네 가지 뭐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형, 부, 형, 부, 동, 문. 얘네 네 가지를 뭐 하는 거? 수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사 역할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전명구 갑니다. 전명구 역시 수식어예요. 자, 전명구는요 어떻게 해서 전명구라는 말이 탄생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이 전치사와 명사의 말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전명구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전명구 앞에 위치한 명사를 수식할 때 그때는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그랬어요? 워딩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전명구 앞에 위치한 명사 수식. 어디 앞에? 전명구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때 요때만. 모든 명사를 수식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오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수식 못해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을 알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자, 두 번째는요. 전명구가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수식할 때보다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익숙하니까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때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워딩을 잘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얘네들이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딱 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워딩을 잘 보고 익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사가 나오면요 전명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선생님 근데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냐 예를 들어서 프리티걸 아까 뷰티풀걸도 그렇지만 프리티걸은요 얘가 형용사여서 앞에서 수식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왜 전명구가 형용사일 때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나요? 자, pretty라는 건요 한 단어죠. 한 단어의 형용사예요. 근데 얘는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수식어는 앞에 오고요. 긴 수식어는 뒤에 와요. 그래서 나중에 전치 수식, 후치 수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볼 텐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여러 번 봐도 괜찮아요. 자,
문장 속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주어 뭐 이렇게 아까 품사별로 쪼개놨다면 이번엔 이렇게 큰 덩어리 뭐 성분으로 쪼개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주어와 동사와 수식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졌네요. 주어 자리에 보니까 명사 and 명사로 해서 뭐 했어요? 이 명사구가 주어 자리로 왔네요. 그쵸? 그다음에 live라는 동사 왔고요. in 서울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전명구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동사 수식의 전명구니까 전명구이므로 뭐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Oh, your sister is really smart. 야, 네 동생 진짜 똑똑하더라. 자, 감탄사. 오케이, 좋아요. 자, your sister. 명사 구조 주어 자리에 왔어요. 이제 동사 왔고요. really 부사니까 가로 묶어줄까요? smart. 주격 보어 자리에 와서 뭐예요? 형용사가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 자, really 부사 수식어죠? 그죠? 누굴 꾸며주는지 볼까요? 진짜 똑똑하다. 똑똑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네요. 그래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거는 뭐 이름을 뜻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전치사 뒤에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고유명사라는 건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이름, 자기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명사는요. 한번 앞에서 언급됐던 명사를 두 번 언급하기 싫어서 이렇게 짧게 그거, 저거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귀찮을 때 이렇게 그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단 영작할 때 그렇게 되면 영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외워야 할 때는 한국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꼭 오늘 내용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외우셨다면 이 내용이 좀 수월하셨을 거예요. 다 외운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네 번째 강의에서 비동사랑 인칭대명사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